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도대표입니다. 오늘은요, 1700조 시장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제작 날짜가 5월 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성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 뭐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매수한다거나 이런 추천주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종목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내용과 거기에 테마주든 실질적인 수혜주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모건 스탠드입니다. 모건 스탠드인데요. 2040년까지 1700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00조,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돈이죠.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향후 20년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00조다. 이걸 검증하려면 20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를 막 내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 부분, 바로 이제 UAM입니다. Urban Air Mobility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도시명 이제 항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행 쪽이 대략 한 990조, 그리고 화물이 480조,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기타 이제 보조 장비들이 230조, 군사용이 한 12조 원 정도로 추산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UA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개인 항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옥상에서 옥상으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또 보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아주 미래의 사업으로 찍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UA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이제 거의 안 날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한 쪼만해요. 쪼만한데도 우리 뭐 어디 놀러 가고 보시게 되면 아주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 어디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관광지예요. 관광지인데 와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파리 소리처럼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드론 날리니까 시끄러웠었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가기 때문에 또는 수소로 가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다. 그리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시간 걸릴 수 있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국토부죠. 도심항공교통 전문 조직을 설립을 해서 미래드론 교통 담당관을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를 20분 단축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사와 또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비용 절감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한 1년에 한 420조 정도, 420억 정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글로벌적으로 이제 한 1만 6천 대 정도의 그런 이제 UAM 기기가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M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라던가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로터를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로 구동을 하는데 이게 하나 가다가 멈춰도 다른 것으로 구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제 각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다,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국 세계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 UAM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드라이브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10m 고도로 100km 속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10m. 이거 어디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m 고도면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지, 뭐 아직 초기 기술이니까 뭐 그렇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택시라고 할 수 있는 블로시티를 개발하고 있죠. 아주 좀 희한하게 생긴 그런 어떤 컨셉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10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보도 유명하죠. 우리 이제 중국의 지리 자동차도 최근에 테라퓨즈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 비행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거는 그냥 경비행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우리 도시명 항공기라고 보기에는 되게 좀 촌스럽다. 그냥 경비행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우디인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항공기 제작사, 즉 에어버스하고 손잡고 에어택시인 팝업 넥스트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게 되면 위에 드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차를 약간 좀 조그마한 차를 싣고 다니는 듯한 모습이에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탈부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저게 가능하다라면 정말 엄청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무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저걸로 저 무거운 걸 들 수 있을까? 실제로는 이제 시험 운행은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체 바로 우버죠. 최근에 우버가 SK텔레콤하고 그 T모백, T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미래의 우버 택시를 한국에 진출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하고 협력을 해서 에어택시인 우버에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버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와 또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좀 가장 멋있지 않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좀 진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장 빠르다 우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최근에 또 진출했어요. 대한항공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사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이 큰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공 시스템에 이 UAM을 결합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장 이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하고 지금 인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장에 뭔가 어떤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발을 담그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있죠. 이 하나 시스템, 이 업체는 미국의 개인 항공기 개발 업체입니다. 오버에어라는 업체와 함께 합작으로 협력해서 바로 이제 버터플라이 나비죠. 나비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오버에어 그 기업의 지분을 이제 30% 정도 인수하는 그런 또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나 시스템 주가 폭등을 했었죠. 또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얼마 전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어떤 스페이스X 효과로서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 시스템은 일단 시속 한 320km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고, 바로 요 부분인데, 그냥 요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경비행기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건물에서 건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이동 스타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하나 시스템의 어떤 조감도다. 그래 이제 공항 같은 이제 조감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현대차입니다.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UAM 전담 부서를 2019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UAM 사업부에 미국에 있는 나사 그 전문가를 CTO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선임을 했고, 그리고 카이스트의 우주항공 전문가도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고, 그리고 나사 출신의 신재원이라는 분을 또 사업부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과 좀 다르게 독자적으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두 하겠다. 그리고 우버와 협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젝트명이 이제 S-A1입니다. 총 8개 정도의 로터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날개 길이가 15m, 전장이 한 10.7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한 3대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줄 없이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총 5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1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 속력은 290km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빠르다, 현대차가.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테마주들이죠. 이 기업들은 실제 수요자는 아닌데 그냥 드론을 만들고 있다 이유만으로 좀 거론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온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온테크입니다. 이 업체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의 드론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물론 이런 기술이 있으면 향후에 사람도 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행은 정말 한번 사고 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이런 기업들에게 기회가 갈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베셀이라는 업체도 있어요. 베셀은 이제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역시 수직 이착륙 가능한 무인 항공기 개발에 국책 사업을 수주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좀 약간 요것도 조금 조그만한 그런 경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 로터를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주로 여러 가지 있는데, 퍼스텍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테마주죠, 이런 기업들은. 군용 무인 항공기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무인 항공기 어떤 전시회라던가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산텔레콤이라는 업체도 최근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국내 최초의 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지 DVOR 이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공 운항에 필요한 안전 그런 통신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산텔레콤이 통신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스마트 드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가장 근접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그 스페이스X 효과로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UAM 1700조 시장, 이게 2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산업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가는 아니고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팔짝팔짝 뛰는 그런 정도의 테마주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정한 수요주라고 본다면 하나시스템, 그리고 현대차, 그 정도만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는 돈많이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